이 자식들 잘생긴 물리쌤으로. 자, 기억나. 자,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게 누구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운동 방향이었었죠. ST가 됐건 BT가 됐건 등가속도 운동이 됐건 운동량과 충격량이 됐건 일가 에너지가 됐건 다 어디서부터 보는 거야? 다 어디서부터? 운동 방향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 운동 방향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운동 방향 누구? 접선의 ST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를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금 2번 문제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친구들하고 풀었던 문제에서 이야기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A 녀석 살펴보니까 A 녀석은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됐다네. 너 뭐했구나. 운동 방향 이 시간대 변했구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었으니. 두 번째 B는 기울기의 부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네요. 거리 변이가 같았구나. 그쵸? 1번 A는 거리와 변이가 같을 수가 없죠. 운동 방향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X. 2번 ET일 때 속력은 너 눈 삐꾸니 안 삐꾸니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이 기울기가 속력, 속도를 의미하니까 A의 속도가 누구 B의 속도보다 크구나. 언제? 2초일 때는. 3번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 살펴보니까 A의 변이는 출발점이 D였었는데 나중 도착점이 오른쪽으로 2D가 되므로 D네. 부호까지 이야기하면 플러스 D. B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0에서 D까지 움직였으니 D가 되겠고요. 그치? 그래서 평균 속력의 값은 평균 속도의 값은 뭐 할 수밖에 없구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가 같았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X.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T 그래프. BT 그래프여서도 여전히 누구의 방향을 보겠다? 운동 방향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똑같고요. 운동 방향을 보다 보니까 BT 그래프에서는 누구? 면적의 부호가 변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시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된다? 4에서 이렇게 되었다가 너구나 너 플러스 면적에서 마이너스 면적이 되는 너 운동 방향 변했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살펴보니까 너 얼마? 2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m/s 제곱. 2번 운동 방향이 변하는 시간은 언제? 2초일 때구나. 3번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였을 때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다르구나. 0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이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테고요. 변이 3초일 때까지. 그러면 평균 속도 0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를 살펴보니까 오른쪽으로 이 녀석은 2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갔네.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왼쪽으로 1만큼 간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 1m/s 제곱. 세크. 4번 AT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고요. 이 AT 그래프를 우리는 무슨 그래프로? BT 그래프로. 지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서 나 이거 푼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진짜 공부 한 장도 안 했다는 소리고요. 비슷한 거 교재 펼쳐보세요. 교재 똑같은 문제를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서 이야기한 것뿐이야. 반성해야 돼.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 때 그래 운동량 충격량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달려보자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가속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AT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항상 무슨 그래프로 고쳐버리면 돼? BT 그래프로 고치시면 나머지 정보들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AT 그래프 이 녀석 -2.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나 보네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 1초 이후에는 4도 BBB. 근데 시간을 모른다네.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말거나 BT 그래프에서 표현하니까 이 BT 그래프에서 얘는 -2만큼 변해야 된대.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 4였기 때문에 1초 동안 이만큼 변하니까 1초인 순간에는 2의 속도를 가지겠죠. 그 다음 언제? 모르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돼야 된대. 게임 끝났죠. 근데 얘가 얼마? 10인 거지. 이 기울기가 얼마?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2초 때의 속도는 얼마만큼? 6이 될 것이고요. 3초일 때 속도가 10이 돼야지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 3초구나. 속도 변화량까지 우리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8만큼. 그러니까 2가 얼마 된 거야? 10이 된 거죠. Q를 지나는 순간 시간은 얼마? 3초. P에서 Q를 지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0.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얘는 총거리 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 왜냐면 얘도 등가속도 운동,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하나의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절반 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 3. 2에서 10의 절반 얼마? 6. 6에서 이만큼 12네. 그래서 몇 미터? 15m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고요. 평균 속력 살펴보니까 3초 동안 15m를 가니 5m/s를 가지는 빠르기구나. 이해되시죠? 다 맞았겠지. 다 우리 기본적으로 같이 다 푸는 건데. 자, 5번 문제. 쌤 정말 번호도 기억이 난다. 12번이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BT 그래프 평균가 공식 들어가는 형태로 처음 소개해드릴 문제였었죠. 근데 더 쉽게 아마 문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근데 정지해 있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PQ, Q를 지났을 때 이때 속도가 얼마만큼? V만큼이었었고요. PQR, R을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됐었죠? 2V였었고 너 L이고 너 얼마만큼? 4L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지. 아마 교재 문제에서는 시간을 구해라, 여기 있는 시간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가속도 구하라네. 이거 바로 써버리는 거지. 왜? 근데 문제가 이렇게 편해져 버려. 시간 안 물어버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쓸 건데 처음 속도를 얘로 잡고 얘를 나중으로 잡고, 그래서 나중 속도 2V의 제곱이니까 얼마? 4V의 제곱. 처음 속도 V의 제곱이 될 테고요. 이 A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고요. 이 구간 동안 얼마만큼? 4L만큼 간 거죠. 정리 들어갑니다. 3V 제곱 A 얼마만큼? 8L. 고로 얼마? A는 8L분의 3V 제곱. 끝. 아마도 쌤이 그때는 여기 있는 이 시간 간격 때문에 평균값 BT 그래프 A 구한 후에 여기까지 적용시켰어. 근데 같은 문제 때 뭘 물어보냐라고 하는 이 차이만 해도 훨씬 단순해버리죠. 근데 이런 부분이 친구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걸 내가 설명을 하고 나서 시간 t 구해라 하면 하겠지만 이미 어려운 걸 구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간대에 쌤이 한 10분에서 한 15분가량은 좀 배운 부분들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한 10분에서 15분가량 좀 할애를 하고 나머지 한 2시간 반가량을 이제 진도 나가고 문제 푸는데 좀 개념들을 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도 내가 만약에 다 이해를 못했다. 그럼 이거 친구들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쌤 언제 오세요? 언제 시간 돼요? 언제 물어볼까요? 아잉 선생님 보고 싶어요. 싫어 이 새끼야! 하면 아잉 선생님 제가 커피라도 맛있는 거 이렇게 타다 드릴게요. 가지고 올게요. 언제 오세요? 하고 해결을 꼭 하고 넘어가주는 그러한 의지도 친구들이 조금은 좀 보여주셔야지. 내가 초등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리 와라 이리 앉아보자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네 아마 화낼걸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건 고등학생의 학습법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요구를 좀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좀 할 것이고요. 이거는 쌤이 이 친구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네. 그냥 뭐 한 출석부 정도에 해두고 내일 빡치게 한다. 그러면 어머니 8명 중에 뭐 6등입니다. 이런 멘트들도 선생님이 후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8명 중에 6등이어서 클리닉을 잡자고 하는데 어머 이 친구가 매우 바빠서 저보다 더 바쁜지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섞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여우거든요. 자, 끝나시고 오늘의 친구들 8문제 그 다음에 말했지만 쌤이 친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처음부터 원래 쌤은 내 내신 수업들을 다 수능 문제들을 다 써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3월달에 저 부분들을 내가 다시 편집해서 쓸 거고요. 당분간은 친구들 2학년 모의고사 수준 정도로 훨씬 난이도는 친구들이 할만하네 이렇게 느낄 거야. 이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극상을 처음부터 너무 극상을 노리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이야기 해보고 이제 설명 마칩니다. 그래. 그래서 쌤이 빨리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인원수가 적으면 쌤이 다 클리닉까지 내가 몸빵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한 20명 정도만 돼도 저기 좀 뽑아 주셔야 되겠는데. 애들 질문 너무 많아서 혼자 내가 다 못 처리하니. 딱. 알았어. 300명에서 100명 알았어. 너무 왜소해졌나? 그래서 쌤 무조건 나 개설을 합니다. 물리원 수업을 꼭 개설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 설명을 좀 운동의 분류 부분을 안 넘고 지나갔으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주간 모의고사에 너네 앞에 안 했던 운동의 분류 있잖아.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위치도 표현했지만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속력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운동 방향도 운동 상태들이 어떻게 변해야 됐는지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정의되는 물리량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순간값과 평균값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속력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속력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했고, 이 평균 속력 속도의 개념이 지금 굉장히 트렌드로 문제 풀리는, 많이 연습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빠르기를 가진 물체 운동 중에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등속 운동이다 보니까, 이 등속 운동을 우리는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따졌던 부분들이 운동 방향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순간값은 접선의 기울기, 평균값은 2점의 기울기, BT 그래프 면적은 운동한 거리,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좋겠고요. 그래서 등속 운동 대표적으로, 자,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고 나서 우리 그 다음 이야기했던 게 뭐야?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는 문제였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었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마음껏 진짜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속도 중에서도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고요.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부도 정의를 공부했고 관계식을 공부했으며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총 15페이지였나? 9개의 그래프 연습시키는 BT, ST, AT 연습시키는 부분들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배웠던 녀석이 여기 있었지. 무슨 내용?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상대 속도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누구? 가속도가 같으면 속도차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늘 일정하더라.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속도차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자유낙하 운동이나 빗면에서의 운동 역시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차가 일정함으로 평사 면적 가지고 우리 다 놀았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들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빠르기 변화의 원인인 녀석들 공부하다 보니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 안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왜? 하얀색의 백지 테스트를 놓고, 자, 물리의 구조 우리가 배운 부분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한번, 저 새끼 또 이 다음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계속해서 날 연구하게 만들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저 힘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 1, 2법칙에 대한 내용들, 1, 3법칙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2, 3법칙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한 거였었죠.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여기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진짜 많지 않아.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유형화시켜서 그 유형화시킨 문제들의 접근 방법이 몇 가지씩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의 비교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 너무 재밌는 운동이네.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거, 그 다음 이야기되는 게 물리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운동을 저 세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게 마지막인 거죠. 운동 방향 변했는지,
빠르기가 변했는지. 저 세 가지 운동들. 너네가 앞으로 배울 것들은 이건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등속 운동. 이 등속 운동은 운동 방향이 뭐하는구나? 변하지 않았고요. 빠르기도 변하지 않았구나.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누구? 예를 들어서 자유, 낙하 운동 같은 경우 운동 방향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운동 방향? 안 변하지. 빠르기가 변하는 거지. 근데 잘 너 해석해 주셔야 돼. 연직, 상마 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설정을 보셔야 돼. 최고점, 다음은 뭐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로 해석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얘 운동 방향 변하는 걸로 보셔야 돼. 자, 세 번째 운동 분류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운동 방향이 변하면서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죠. 그 운동의 이름은 등속 원운동이고요. 물리 2에서 다룬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계속 변하는구나. 그러면 운동 방향만 변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다? 운동 상태가 변한 것이니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힘에 걸리는 가속도 운동이야, 쟤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포물선이나 통합과학에서 친구들이 포물선 배웠지만 그 포물선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요. 실에 매달린 추의 운동, 진자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물선이나 진자 또는 뭐 바이킹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도 변하면서 누구 빠르기도 변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내용인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얘들은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고 얘들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고 얘는 등속 운동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딱 빠져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게 있지. 그래서 얘가 빠져. 잘 이야기 안 해. 왜? 얘들하고 같은 결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연직 상방 운동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만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버려. 최고점이 전이거나 전체를 통으로 물어보는 건 사설에서 일부러 막 꼬으려고만 하지 않는 이상 학교 내신에서도 좀 이야기하기에는 그 조건이 얘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알고리즘 형태로 예, 아니요 순서를 먹여서 가거나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형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표로 주거나 아니면 그림들을 주면서 하거나. 그치? 그래서 이쪽 부분에 왜 쌤이 그냥 설명 안 했냐면 전체적으로 힘까지 배우고 나면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의 일부였었고 그 가속도 운동의 포물선과 등속 원운동은 가속 운동인데 물조에서 배우는구나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크게 할 게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학과 우리 생활 일단론에 뭐를 배우기 직접 꼬시는 부분하고 진짜 대동소이하지. 의식주에 우리 참 많은 화학들이 쓰여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수업을 하고요. 쌤이 지금 D타임에 바로 지금 수업이 붙어있다 보니까 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한 20-30분이라도 친구들 좀 질의응답을 좀 더 받아주는 걸 어디에 따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내가 좀 고민을 할게. 그 부분들 20-30분 정도 나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한 장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거 학습지 하나 풀면 되는 거죠? 저거. 네. 해설은 일부러 달지 않았고요. 8문제 정답. 그래서 운동의 법칙은 아직 안 넣었어. 네.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친구들이 질문할 거, 물어볼 거, 저 수준에 대한 것들은 저 정도는 친구들이 해결을 해줘야 돼. 숙제가 뭐라고요? 하고
부분은 없으니까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저 부분은. 네. 이건 테스트 용도가 아니고 친구들이 나 이거 아직 잘 정리가 안 됐네 뭐 물어보던지 아니면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용도야. 네?